안녕하세요, 중리입니다. 오늘은 그 워렌 버핏하고 거의 동일한 사주의 결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뭐 재벌 회사가 될 수 있고 뭐 세계적인 100대 기업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장사의 종목은 알테의전이라는 곳이고 그곳의 대표이사신 박순재 대표님의 사주를 한번 워렌 버핏과 비교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재 대표께서는 이제 1954년 12월 20일 가보년 병자월 임자일에 태어나셨고요. 이제 겁재의 제왕사주로서 이제 수의 기운이 육식가자 중에 가장 기세가 센 그런 일주 중에 하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수가 또 있어서 양인격이라고 하거든요. 양인사를 가지고 계신 그러한 사주의 분포를 가지고 계시고 이 임자가 바로 이제 나무로 이어져서 목으로 이어져서 목이 바로 불로 이어지는 즉 재물의 종착지로 이어지는 재성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형태의 사주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개미 대운이신데 지금 68세이시거든요. 이 개미 대운은 이제 이게 개수 겁재 즉 파트너가 관성 안에 정관이라는 미토의 이제 따뜻한 기운 안에 이제 이 수의 기운이 머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경쟁자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파트너의 기준으로 관성 안에 여러 가지 이제 파트너가 회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사업을 도모하고 이어지는 그런 형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축년 대운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신금이 이제 관인 상생이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에 문서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축토 같은 경우에는 임술과는 쇠지라서 그만큼 문서운이 강하지만 또 축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간에 있는 연지에 있는 우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살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차후에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 이제 갑신대운 때, 이 대운 때 이 신금이 자수를 생해줘서 그만큼 수액이 깨끗해지고 이 수액이 폭발하거든요. 그러면 이 수가 나무로 이어져서 나무가 발로 불로 이어지는 이 시기에 가장 큰 재물을 취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과 간단하게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이제 똑같은 임자의 제왕사주이시면 이제 목화를 갑으로 가지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린 가신 여기 월주인데 신금이 바로 자수를 생해줘서 이 자수가 바로 또 간목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사주의 분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자 일주의 목화의 구성의 사주이시고 또 이제 연관서도의 가장 높은 배우 중에 하나인 제니퍼 로렌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버펫 워런 버핏과 같은 형태의 사주를 가지고 계시고 하지만 대운의 흐름은 여명은 역행으로 하기 때문에 삶의 그 대운의 흐름은 좀 다르지만 이를 죄를 취하는 이런 데 있어서는 용이하다. 한 방에 있는 간여지동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임자일주의 이제 목화 그리고 이제 신강한 사주이고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이어져서 재물에 존경하는 이런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사주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긴 대운인데 갑신이 여기는 월주에 있죠. 수생목 목생화로 이어지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갑신 대운 때 신금이 와서 이때가 또 일간 기준 또 생을 해주거든요. 되게 인터액티브하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지살, 뭐 역마 이런 게 전 세계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재물을 강하게 수의 기운이 폭발하면서 그래서 목으로 알려져서 목이 바로 죄를 만드는 이때 아마 세계적인 재벌의 대회에 오를 수 있다. 뭐 삼성전자가 뭐 세계 100대 기업 중에 하나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그런 또 다른 하나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뭐 다시 딜 브레이커가 될 수 있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하나 나올 수 있는 제약바이오에서 올해같이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이런 시국에 어떤 제약바에서의 뭔가 아웃스탠딩한 그런 회사가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제 동일한 뭐 내용들인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제 임자의 수의 기운이 겁재라는 에너지의 그 제왕의 에너지의 이제 루강으로 있어서 비견겁재가 동료 뭐 형제 파트너를 우선시하는 그런 일주이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75세 이제 10년 대원의 재물이 폭파하는 사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이제 개미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겁재 파트너들이 관성 안에 이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도모하는 그런 시국이 될 것이다. 지금 10년 대원은. 그리고 올해 이제 신축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금 정인하고 축토 정관에서 관인상생하는 그래서 이제 회사 안에 문서운이 들어오는 해운입니다. 근데 이제 축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쇠지인데 그래서 신금의 기운이 인성운이 강하지만 또 이제 우화 입장에서는 이제 천살이기 때문에 이 말은 이제 또 하늘에서 내려다본다. 즉 좀 뭐 쉽게 얘기해서 임금님이 신하를 이제 부르는 이유가 있죠. 뭐 상을 줄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고 기왕을 보낼 수도 있고. 천살이 있을 때는 좀 뭔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감시 감독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뭔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국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땐 충분히 상을 내릴 수 있는 계약이 좀 딜레이 되거나 뭐 이런 이슈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뭐 추진하는 딜들이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특히 갑올 6월 10일부터 이후에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목화로 전환되는 월의 기준에 뭐 이때 주가도 좀 반등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올라와 있죠. 제가 이게 만들 때가 좀 6월 초에 만들어서 어쨌든 뭐 그런 시점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양인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양인살이 오는 병호, 뭐 무호, 임자 이럴 때는 좀 주의해야 됩니다. 본인의 칼을 맞는 뭐 이런 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계속적으로 뭐 기세가 이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간략한 주가 정보를 한번 얘기해 보면 일단 이 과거 시점이죠. 6월 21일 3주 3차 정도 했고 퍼가 한 1239, 뭐 바이오에서는 퍼음이 별로 없죠. 주식수는 4217만 주고 외인집이 한 16% 이상인데 지금도 한 6천 이상 되겠죠. 지금 주식 올라서 일단 여기 상이 주봉이었는데 이게 2019년 뭐 9월달에 한 만원대 무상증을 두 번 했습니다. 한 배 0.5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게 이제 2020년 8월 30일 15만 2천 원이 고가였는데 이 기준 한 15배 오르다가 그리고 나서 한 10개월 정도 6월 초까지 거의 뭐 반토막 났습니다. 거의 뭐 많이 떨어질 땐 6만 중순까지 떨어진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죠. 수급이 좀 외국인 포전도 다시 들어오고 기관들이 또 그동안 사지 않았는데 이 시점에 기관은 안 샀어요. 거의 외국인하고 또 한 개인 지주께서 사셨고 어쨌든 뭐 주가의 흐름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목표 주가는 제가 볼 때 이제 9월달 10월달이 이제 월 병정화가 천간에 뜨는 월이기 때문에 이때 아마 한번 재성이 한번 폭발하지 않을까. 근데 이때 15만 2천 원 한번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또 연말에 뭐 이 정도 수준 20만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은 특수관계판 한 25% 이내이고 그리고 뭐 지금 5% 이상 대주주는 지금 5.6% 장내에서 계속 사신 형인우님이라고 이제 그 카카오장의 처남이시고 또 주식 부자이시며 좀 특이하게 계속 장내에서만 뭐 CBBW 이런 어떤 증자로 들어오지 않고 할인받아서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 형인우 대표가 뭐 카카오 제가 볼 때 한 2, 3년 전에 한 1,000억대 팔아서 알테오전을 다 그 돈으로 사신 것 같고 지금은 한 적어도 2배 이상 수익을 거두고 계시지 않나. 근데 카카오 대비했을 때는 카카오가 뭐 2, 3년 대비 지금 한 5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 포션은 손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가만히 있으셨으면
근데 뭐 또 딜브레이커가 될 수 있고 또 카카오도 그만 가지고 계신 게 올랐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방향을 가고 있고 또 흐름이 알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기술 플랫폼 파이프라인들이 있는데 뭐 가장 기본적인 게 PR 주사 SC 제형 이게 이제 가장 독보적인 기술이고 미국의 할레자임이 이제 가지고 있지만 거기도 독점으로 돼 있고 여기는 비독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8조의 독점계 한 곳에서 뭐 계속 쭉 가는 거고 이제 알테의 기술은 좀 더 좋다고 얘기 들었는데 앞으로 향후적인 빅팜들은 다 알테랑 그 이제 어떻게 보면 SC형으로 간다면 항암들은 특허권 만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혈관 주사를 대체할 수 있는 딜브레이커가 되고 시장의 어떤 모멘텀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꾸는 거죠. 뭐 그런 하나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ADC 기술은 또 여러 가지로 또 뭐 유방암이나 기타 하고 있고 바이오시밀러 뭐 그다음 성장호르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일단은 뭐 기술력은 우수하다. 임직원 현황 또한 뭐 다들 석가 계시고 그 분야에 뭐 대표적인 뭐 학벌과 또 경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모님 또한 뭐 같은 퍼듀 대학의 성악 박사이시고 또 같이 근무한 경험도 있으시고 최근에 그 제넥진 전 대표셨던 뭐 백신 개발을 하셨던 지 대표님인가 그분도 알토스 바이오스 각자 대표로 해서 같은 또 학교에 박사학위 받으시고 또 LG 생명에서도 같이 일하신 경험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파트너나 같이 일하시는 동료들이 또 어떻게 누구보다 잘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또 임직원들이 아닌가. 최근에 SCGP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임원으로 등기 임원으로 비상근으로 왜냐하면 이제 SCP가 750억 CPS 발행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제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매의 눈으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투자자들 입장도 있겠고 본인들 입장도 있을 것이고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봅니다. 재무제표상에서는 뭐 2020년에는 흑자로 전환했고 뭐 이거는 숫자는 별 의미 없죠. 시총이 지금 4조 가까이 되는데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향기적으로 그래도 뭐 다른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임상이나 뭐 기타 너무 많은 비용들이 나가기 때문에 적자가 뭐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 뭐 신약 개발하는데 거의 18년가에 뭐 이런 식으로 걸리기 때문에 최근에 그 미국의 그 치매 그 개발을 했던 회사 같은 경우에도 18년 정도 걸려서 이번에 임상 성공을 해서 신약 개발을 성공했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이 바이오 시장들이 만만치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제는 뭐 신약 개발, 뭐 유방암이나 뭐 난소암도 하고 있지만 이제 기존에 개발된 신약들을 자기네 그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SGPA로 바꿔서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을 잘 활용해서 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남다르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높고 그 가능성을 보고 많은 또 지금 한 세 군데 빅펌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투자는 지금까지 이제 뭐 유치 받은 곳은 총 1,650억 정도. 알테오전의 CPS가 1,050억 정도 들었고 알토스 바이오로스 비상장에 한 600억 제3자 배당 들어갔고 거기에 이제 SCP가 750억 정도 들어갔고 매우 주주 우호적이고 회사 우호적인 조건이 들어왔죠. 뭐 빚이 아닌 자본이 들어왔고 지금 전환 금액도 아마 지금 주가보다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리프싱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들도 지금 우선주기 때문에 결국 보통주 1년주 전환이 걸리고 락이 걸리고 보통주도 또 뭐 적어도 바로 팔겠습니까? 또 1년 정도 락이 또 걸릴 수 있죠. 그리고 이 정도 금액이 와서 뭐 적어도 멀티플 뭐 2배 보고 3배 보고 들어온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 이상. 그다음 좀 시간이 걸리겠죠. 적어도 한 5년 내에. 그 사이엔 또 어느 정도 주가는 반영이 된다. 그때 많이 희석이 되리라. 뭐 다이루션 될 거다 보고
또 한편으로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 지금 금액으로 회사에서는 공장이나 여러 가지 하지만 특별하게 임상이나 물론 이런 개발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SJ형이나 기타 이런 것들은 더 로얄티나 마일스톤 위주로 받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회사의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계속 증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기는 동아소시오 밑에 있는 DM바이오랑 양행학사 체결해서 생산 관련 의약품 협약 이런 것들을 했던 기록이 있었고, 한림제약이라고 또 이제 항변성성 치료제 요것도 같이 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빅팜들이 해외적인 빅팜들이 있는데 존슨앤존슨의 바이오나 로시나 산업피 머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향후적으로 지금 제가 볼 두 군데는 여기랑 한번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머크 같은 경우 특히나 제일 큰 계약 같은 경우 향후적으로도 이제 에로가 그곳에서 더 나올 수 있는 환경들은 계속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사항들은 많이 다들 알고 계실 거라 보고 있고, 기존에 한 6조 7천억 정도 했고, 이제 인타스 같은 경우 가장 큰 시장을 또 인도가 가지고 있는 이 1200인데 여기 로얄티가 제가 볼 때 한 15%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다른 계약과 비해 적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계약 규모가 한 2조대가 되는, 대표께서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면 전체적인 건 한 8조 사이즈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투자나 이런 부분 본인들이 잘 판단하시고 또 분석하고 공부하셔서 어떤 단기적인 트렌드의 이슈도 있겠지만 롱텀을 보고 회사 미래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투자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적어도 이제 3년이나 5년 혹은 2년이나 4년 그때부터 좀 정상화되면 공장도 짓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예로나 기타 마일스톤도 들어오고 하면 향후적으로는 매출 한 2조대 영업이익 3천 이상 정도의 재무제표가 파이낸셜리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머크 쪽하고도 계속적인 CMOD 이런 생산 위탁 생산 개발을 통해서 또 계속적으로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회사에서 한 3월달 정도 기존에 코로나 쪽에는 하지 않는다 했다가 작년에 이제 본인들의 그 단백질 제조합 기술을 활용해서 변이 바이러스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하고 계신다고 한번 뉴스에 발표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건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모르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을지 아니면 기존의 성장주 형태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발전해 나갈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정적인 시총으로 보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론이 매출이 제가 볼 때 거의 2조의 영업이익 한 2, 3천억 정도 하는데 시총은 또 어마어마시합니다. 알테오젠이 또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 또 향후적인 삼성 바이오나 셀트론은 사실 그 CMO 형태의 위탁 생산이 좀 많거든요. 자체적인 그런 것보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알테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인들의 기술력을 가지고 또 세계적인 시장의 딜 브레이크가 되고 또 세상을 바꾸는 흐름을 탄다면 항암 관련된 SG형의 기술을 이용해서 혹은 기타 다른 ADC 기술을 활용해서 매출 증대가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에 지금 어려운 시국에 코스닥에 특히 제약바이오가 많이 분포가 있는데 최근에 또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좋은 소식이 있었죠. 1,600억 정도 CPS가 있었고 쉽지 않은 거죠. 또 그쪽도 제가 볼 때 상당한 또 애로 계약을 했던 것 같고, 이렇게 국내 코스닥 기업들이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이제 단순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 한쪽에 편향되지 말고 전기차 이런 이슈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가장 근간이 되는 또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어려운 바이오 시장에 많은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의 하나의 리더가 돼서 알테오젠의 박순재 대표님께서 한번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이었습니다.